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는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델리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올 겁니다. 거기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이름,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걸 순서에 맞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떨어져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점검해 보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1.04% 하락한 2,489포인트에 거래에 마쳤는데, 2,500포인트를 좀 내려왔죠. 지켜내 줄까 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폭은 좀 더 나왔는데 1.3% 떨어진 708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라고 여파라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날 좀 많이 흔들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이 하락의 이유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이 고용 보고서 12월 고용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는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용이 너무 좋으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갈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내 증시에는 이런 여파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는데 이 환율이 잡혀야 돼요. 최근에 보면은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이 하락을 잡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0.07% 하락이었지만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본다면 장중에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최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또다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물가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환율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지난번에도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하를 또 하게 된다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증시의 분위기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져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뭐 동결을 한다면 또는 좀 인하를 한다면 이 전부터 역시 미국에서의 물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잡히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지표예요. 미국에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잡히게 된다면 그러면 국내 증시에 또 환율 하락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주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요, 원래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횡보하는 분위기로 살짝 바뀌고 있죠. 자, 일단 위쪽으로 중요한 코스피 지수 이 가격대가 2,55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위쪽으로 넘어가 주면 본격적으로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미치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주의 반등만 좀 잘 나와준다면 2,550포인트 돌파가 되고 이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제 2,550포인트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변수들이 많은 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이제 개별 종목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오늘 기준으로 13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준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약바이오주들이 거기에 맞게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개별주 중심으로 이번 시장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워낙에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극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뭐 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도 만약에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하방에서는 더 이상 큰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이 조정을 줄 때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2025년도 좀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좀 조정 줬을 때 그때 좀 저가 매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시장보다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유 종목들 지금부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도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DIT. DIT 네, 2만 원에 10% 정도 됩니다. 2만 원에 10%요. 네, 네. 2만 원에 10%. 그렇군요. 그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자, 일단 DIT가 매수하신 지는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매수가 작년에 한 7월 정도 하셨나요? 네, 네. 7월쯤에? 네. 그때 많이 올랐을 텐데요. 떨어질 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요. 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 회사도 이제 AI 관련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편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2만 원 경계선 부근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시세가 한번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이 종목이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역시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만 원이라는 매수 가격이 비중이 일단 10%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혹시 추가 매수를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종목은? 네,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왜요? 네. 왜냐면 만약에 그 매수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 아래 정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10,000원 가격대에 내려왔다가 한번 올랐죠. 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한번 올라가서 흐름을 잡았고 거래도 이미 오늘까지 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매수했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의 의미가 없죠. 이 종목은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데 추가 매수한다면, 근데 지금 자리가 위쪽으로 매수가까지 가격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추가 매수는 혹시나 나중에요. 주가 조정이 또 들어와서 10,000원 정도의 가격이 온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15,000원만 넘어가게 된다면요. 그때는 네. 추가 매수 그냥 하지 마시고, 예, 네. 나중에 그 18,000원 정도 있죠. 네. 예, 그 정도 가격 오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아,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군요. 네, 이거 추가 매수는 지금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15,000원만 넘어가게 된다면 매수가 네. 회복까지는 이제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가격이니까요. 만약에 근데 떨어져서 10,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15,000원 넘어가야지만 2만 원까지 갈 수 있나요? 18,000원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위로 일단 올라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경계선 자리가 15,000원이에요. 이 가격.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어정쩡한 가격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18,0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황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LG 노텍이요. LG 노텍.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만 2천 원에 네. 네, 80% 갖고 있습니다. 17만 2천 원에 80%요. 네네, 17만 2천 원. 이거 최근의 가격이에요. 네네네, 제가 최근에 했어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네네. 아, 근데 네. 많이 떨어져서 싸서 이게 싸다고 생각해서 사신 거 맞죠? 네. 좀 이제 그 유리기판 쪽이 좀 괜찮다는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요. 네. 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그쪽이 내려와 있다고 얘기도 듣고 그래서. 자, 근데요. 네네. 유리기판, 물론 유리기판도 하겠죠. 근데 아직 네네. 이제 상용화되진 않았고, 그죠? 네. 네.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이제 선두에 있는 그 기업이 SK 그룹이란 말이죠. 네. 네, 거기에서는 이제 올해
올해부터 올해 한 상반기 정도 안에 유리기판 그 이제 성과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실은 좀 버거워요. 기술이 아직까지 거기 되지 않기 때문에 빨라봐야 내년 정도, 그죠? 네. 아니면 네. 그 이제 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네. 근데 LG노텍이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 유리기판 쪽은 아니에요. 만약 유리기판 쪽으로 본다면 그 종목을 사시는 게 맞죠. 네. 네, 제가 LG노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 싼 가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LG 쪽에서 특히나 애플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죠. 이 회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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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번 주에요. 네. 이번 주 15일 날에 이 그 샤오미라는 회사 아시죠? 네. 샤오미. 네, 네. 샤오미가 중국. 한국에서 한국 이제 지부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아, 스마트폰을 포함해 가지고 뭐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지 또는 가전 쪽도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이 중국 업체들이 IT 기기들의 판매가 너무 많은 이제 그 비중이 이제 팔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폰 하면은 이제 뭐 애플이나 삼성이죠. 이제 거기에 네, 네. 딸려서 판매가 되는 이제 스마트 기기 중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아시죠? 네. 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플이 거의 뭐 독보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이 판매량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쟁이죠. 국내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으니 샤오미가 지금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경쟁 업체들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LG노텍은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뭐 LG노텍이 큰 성과를 거두거나 여기서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종목은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차라리 네. 조금 올라와서 매수가 회복되고 한 17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 네.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아, 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네. 네,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가운존선이고요. 네. 64,2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6만 4,200원. 4,200원. 내가 오늘 샀는데 너무 높게 산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네네. 사신 것 같아서. 네네. 오늘 가운전선을 높게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예. 네. 매수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물어본 좋다 거예요. 해서 네. 그냥 뭐 갑자기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 귀신에 홀린 듯이 나도 네. 모르게 그냥 눌러버렸어요. 올라가길래 그냥 진짜 홀린 듯이 사서 보니까 내가 오. 너무 높게 산 거예요. 그래요. 네. 평소에 귀신에 자주 홀리시나 봐요. 자주 홀리죠. 네, 주식 가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참지 못하느냐, 참을 수 있느냐, 참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결국은 못 참아서 샀는데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운데서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네.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와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예전의 고점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일단 내일장이 오픈해 봐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 종목이 지금 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실패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확률이 귀신에 홀린 높으니까. 것처럼 버뜩 사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홀리지 않도록. 예. 자, 이번에 제가 일단 샀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 회사를 사신 이유는 이제 전선 쪽 때문에 사신 거죠. 또 LS 전선과의 또 이제 협력 관련해서도 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고 지금 현재는 6만 원짜리를 기준가를 잡아주세요. 6만 원 말고요. 제가 기준가를 여기로 잡아드릴게요. 58,600원이에요. 네네. 58,600원은 순저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좀 짧게 끊으셔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는. 왜 순식간에 올라갔다 또 지난번처럼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윗골이 쫙 물고 나서. 그죠?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6만 5천 원에서 좀 위쪽 6만 7천 원 정도. 네, 6만 7천 원 정도 오면 판다 생각하시고 단기로만 보세요. 야, 이거 6만 7천 원면 고맙죠. 그렇게 해서 단기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6만 7천 원이라는 가격도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네.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목표 가격이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만큼 만약에 가온전선이 좀 밑에 있을 때 샀다면 목표 가격이 좀 위니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잖아요. 기대 수익이 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좀 높을 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밑에서 사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기 오성첨단 소재요. 오성첨단 소재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1,405원에 9% 정도 돼요. 1,405원이요? 네, 9%. 자, 이거 근데 그 사신 게 언제 사셨나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되었어요? 네, 한번 조금 올랐는데 그때 안 팔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근데 이게 조금 지지부진해서 네.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 제가 볼 때는 네,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죠? 예,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지금 이제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대선 테마로 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흐름을 이제 뉴스를 잠깐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 당시에 자, 예상박 돌풍 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지금 당선이 됐죠. 거기 지지율 격차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하겠다고 해서 이제 관련주가 지금 올라갔던 거고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이제 카나비스 메디카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이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주로 그 당시에 올라갔죠. 그죠? 네. 마리아나 네네. 테마주, 결국 미국 대선 테마주예요. 근데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이 되진 않았죠.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올라가기 전에 오성첨단 소재의 주가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올라간 건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과거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니까 이걸 싸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지금 그 당시엔 테마였고 이게 안 됐으니까 원래 주가의 위치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싸게 저가 매수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매수했다면 이거는 좀 잘못 매수한 거예요. 수익일 때 그냥 파세요. 그냥 팔아야 돼요? 네, 수익이잖아요, 지금.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고 이러다가 지금 보시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올라갈 거라면 분명 거래가 들어왔을 텐데 지금 지난번에도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빠져버리죠. 그죠? 이때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러다가 한번 탁 밀리면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은 수익일 때 잘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모아 데이터로요. 네. 2,800원에 40%요. 2,800원에 40%요. 네. 2,800원에 40%. 이거 네. 오래됐어요. 저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 네. 2년이 넘었다고요? 네.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 단가 낮아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3,300원 정도에 샀었는데요. 네. 3,000원 내렸다고 조금 더 수매를 더 했거든요. 근데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안 샀어요. 더 내릴 것 같은. 근데 생각이 그 들어서. 작년 4월쯤에 네. 주가가 한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네. 그때는 수익이 안 났었습니까? 네. 그래요?
네, 매수가에서 그러면 거의- 그 추가 매수를 이거 이후로 하신 거네요? 저때 이후로? 네, 그렇죠. 예. 그 단가가 그렇군요. 네. 근데 추가 매수도 네. 이거를 솔직히 3,300원에서 네, 추가 네. 매수해서 지금 2,800원 정도 떨어질 거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정도 저도- 떨어질 거라면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단가 근데 그렇게 많이 제가 이 떨어지지 정도까지 않았는데. 빠질 줄은 생각을 못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걸 포기하고 그냥 말아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아서요. 전화 자. 한번 드려봤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좀 네.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맞아요. 저도 네.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도 거래가 너무 없죠. 오늘 같은 네, 경우에도 없어요. 거래를 딱 봐도 100만, 1000만억,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네. 거래량도 완전 소외된 것 20만. 같아요. 그죠? 예. 이 정도 사실 제가 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거래도 없기 때문에 예.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전망을 해도 단기 전망은 힘들고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본다면 모아 데이터는 어쨌든 예전에도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 재료가 있어서 확 올라가고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네.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걱정이 좀 돼요. 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작년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2023년도에도 적자였고요. 그리고 지금 부채, 그다음에 자 일단 자본만 잠깐 좀 살펴볼게요. 혹시나 문제되는 기업은 아닐까. 네. 자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 아직 문제는 없는데 너무 이익도 작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이제 뭐 이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제의 여지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보유하시되 나중에요. 꼭 네.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지금보다 그래, 좀 저도 좋은 그렇게 가격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예. 팔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1,900원 정도까지만 오면 그때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1,900원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위로 한번 딱 이제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때 1,900원 정도 오면 거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뭔가 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나중에 1,900원 오면 그때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900원짜리 오면 1,900원도 한참인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올라올 때 어쨌든 한번 이제 이 거래나 밑으로 좀 잡아준 거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네. 번쯤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1,900원이 이제 그 딱 이제 분기선이죠. 거기에서 더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이느냐. 꺾이는. 네. 예. 1,900원 오면 그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리노 공업이요? 리노공업.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만 6,700원에 25%입니다. 20만 2,700원? 6천. 20만 6,700원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됐나 봐요. 예. 계속 물타기를 좀. 추가 매수했어요? 예. 처음 매수는 얼마였어요? 가격 혹시 기억나세요? 예. 20만 8천 얼마였던 것. 그럼 얼마 전에 매수해서 거기서 추가 매수 바로 한 거예요? 예. 바로 조금씩 떨어지길래 계속 매수. 왜 하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리노공업이 18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이미 25%까지 해놨는데.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면 필요가 없어요. 처음 매수했을 때 그래도 10% 정도는 이상 매수하셨죠. 예. 자, 리노공업이 이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밀렸거든요. 예.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아직은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꾸준하게 잘 나고 있는 회사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올라갈 만한 재료 자체가 그렇게 막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뭔가
이제 재료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재료는 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납품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배당까지 하고 배당락까지 나왔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매수한 시기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빠지면 18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너무 일찍 하신 거예요. 추가 매수를. 근데 만약에 어쨌든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오늘 뭐 빠진 것도 0.5%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빠진 것도 한 3% 정도 빠진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반등이 이제 하루 정도라도 반등 나오면 매수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21만 원 정도. 이 정도 잡고 그냥 올라오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만약에 혹시 이 종목을 장기로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장기는 아니죠. 아니고요. 네, 그러면 21만 원에 빠져나오세요. 네. 여기 흔들면 이제 밀리면 지금 손해를 좀 보게 되고 여기서 길게 또 늘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에 단기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요. 18만 원 아래로 혹시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를 기회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리하고 나서. 이해되셨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의 일정이 있는데 이번 주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요.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강연회는 장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장소는 수원입니다.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 그리고 수원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참석을 해서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되는지 전략들을 많이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1월 달 강연회, 연초 강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강연회 하는 장소에서는 이번 2025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좀 꼭 지켜봐야 되는 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수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이에요. 아모레지고요. 매수 가격이 29,000원, 비중 15%. 이대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29,000원이면 매수하신 지는 일단 오래되셨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난해 한 7월이나 그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빠졌어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올 초부터는 이제 시장 반등 주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도 많이 이제 되면서 화장품 쪽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 지난해 이제 쇼핑 시즌이 있었죠. 그때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계엄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에서 국내로 여행을 와서 그리고 면세점에서 소비가 이제 소비 쪽이 많이 발생되는 게 화장품 품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막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잡고 있긴 한데요. 시장도 분위기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이 아모레지도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분위기라 아직은 이제 추가 매수를 굳이 만약에 해서
이거를 무조건 이제 가야지만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위아래를 흔드는 자리예요.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추가 매수한다면 좀 떨어졌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21,000원 아래, 21,000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이제 떨어져 준다면 말이죠. 이때는 비중이 지금 15%니까 5% 정도는 추가 매수는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21,000원 아래쪽에 있을 때 5% 정도 비중은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21,000원 아래쪽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지금 65,500원이고요. 비중이 10%. 매수가에 팔 수 있을까요? 65,500원에 비중 10%. 자, 지금 S-오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회사죠. 지금 이제 그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그동안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 S-오일도 그렇지만요. 이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상 정유업체들은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결국 소비는 어쩔 수 없이 필수로 소비를 해야 되는 품목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만큼 이제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죠.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현재 55,000원. 55,000원 가격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저점이라고 인식을 많이 해서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흐름이 이번에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만약에 매수한 가격이 65,5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매수 가격하고 지금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왕 수익으로 기다렸다 나올 거라면 차라리 67,000원을 목표가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거래도 지금 살아있고요. 67,000원 저는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MK전자. 자, MK전자는 매수한 가격이 11,529원이네요. 비중이 지금 15%. 11,500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한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군요. 그리고 5% 비중. 다행히도 추가 매수를 안 하셨네요. 이제 5%인데 추가 매수를 했으면 이건 이제 처음에 매수를 굉장히 좀 작게 하셨다는 건데. 자, 일단요. 제 생각에는 이제 MK전자도 그렇지만요. 이제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전통 반도체 쪽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은 그동안 계속 하락 사이클만 탔어요. 주가가 계속 하락만 했어요. 하락만 했었죠. 그런데 이 반도체의 사이클을 타는 건 우리가 뭐 AI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용 반도체 쪽입니다. MK전자는 이제 그 범용 반도체 쪽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주가가 2024년도에도 다른 이제 최첨단 반도체 쪽에 올라갈 때도 시세가 좀 안 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배당락가 지금 난 상태라 거래가 지금 이제 많이 감소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 가격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2025년도에는 위쪽으로 이제 우리가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죠. 하락 사이클을 타고 나서 이 상승으로 사이클을 타는 시기가 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한번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차라리 지금 이제 7,000원 정도의 가격이 있는데 7,000원에서 6,500원 정도 이 사이 때 뭐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나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한 가격이 11,000원대 가격이면 좀 많이 위쪽에 있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9,000원 정도 이 가격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 9,000원이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한번 지금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 그 비중 그대로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 더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9,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세로닉스. 매수한 가격은 12,619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4%네요. 12,600원.
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2,600원도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시긴 했어요. 이거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로닉스가 많이 떨어져서 샀다? 이 많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할 만한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현재 그 업황이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황 자체가 LCD, 거기다 태양광, 이쪽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락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지금 세로닉스는 만약에요, 지금 배당락 지금 나왔네요. 배당락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도 5.7%가 흔들렸는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중간에요, 12,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619원 정도?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12,000원 정도 회복되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도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니까요. 손절 가격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손절 가격은 9,000원 잡고 대응하세요. 9,000원 손절가, 위쪽으로 12,000원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닉스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I예요. SDI. 네네. 어려운 26만 5천 원. 얼마요? 26만 5천 원이요. 26만 5천 원? 예예. 자, 30%예. 30%요? 네. 26만 5천. 네. 32만 원부터 계속 샀거든요. 32만 원부터 계속 샀다고요? 네네. 사고 팔고 뭐 이래가 26만 5천 원 됐어요. 사고 팔고 네. 했다는 거예요? 예예. 내리면 사고 네. 또 조금 오르면 팔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을 때 팔았어도 손실로 팔았다는 거네요? 예예. 손실로 예. 왜 근데 굳이 삼성 SDI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종목을? 아유, 이제 조금 오를까 싶어서 했는데 자꾸 내리네요. 혹시 그 사신 이유는 많이 빠져서 사신 거예요? 네네. 예. 이 종목은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면 예. 이거는 단기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예. 길게 장기로 봐야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샀다. 처음에 이제 32만 원에 샀다. 그다음에 네. 빠졌을 때 샀다. 이거 모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내가 예. 올 한 해 2025년도 한번 많이 떨어졌으니까 1년 네. 정도 일단 지켜봐야지. 지금 예. 충분히 싸니까 한 5%씩 한번 조금씩 사볼까. 예. 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접근한다면 저는 예.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예. 이 회사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네. 그런데 삼성 SDI가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만 생산을 하나요? 네. 아니잖아요. 예. 원래 그 전기차가 원래 예. 그 판매가 되기 전에 원래는 전기차는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가 판매를 했었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기차를 출시해서 판매를 했어도 이익이 안 났었던 구조예요. 그리고 네. 많이 사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느 네. 순간 갑자기 전기차 시대가 온 거죠. 2020년도 코로나 때 이후부터 막 올라간 거죠. 판매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도 올라온 거긴 한데, 그런데 그 전에 삼성 SDI는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그 주력이 아니었고, 삼성전자에 판매되는 뭐 휴대폰,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전제품들도 있잖아요. 뭐 네. 청소기에도 거기 충전을 하니까 충전하는 전지가 다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삼성 SDI는 과거에 올라간 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돼서 2차 전지가 다 죽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후퇴기긴 한 이제 이제 초기에 성장하고 나서 지금은 다음 성장이 아직은 안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가격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중국에서 너무 이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은 사실 이 배터리 쪽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그 배터리가 그 3원계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3원계.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중국에서 만드는 리튬 배터리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려운 상태는 맞아요. 하지만 삼성 SDI가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개발되고 하고 이게 상용화가 되는 데까지 사실은 한 2년 정도가 더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 SDI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단기로 대응을 하면 계속 손실로 팔게 돼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을 할 거면 이 종목은 사면 안 되고 장기로 가져갈 거면 사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네. 이미 주가가 26만 5천 원이면 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27만 원이든 28만 원이든 팔 수 있는 가격 줘요. 예.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그냥 28만 원 정도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다른 종목을 차라리 단기 대응하실 거면 다른 종목을 사세요. 네. 네, 저는 28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민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루미르 12,500원에 20%입니다. 12,500원에 20%. 20%. 네네. 자, 이 종목은 12,50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시긴 했네요. 네네네. 자, 이 종목은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우주항공이 이제 나중에는 되면은 좀 트럼프가 되면은 좀 오를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 좀 이러네요. 자, 이제 우주항공주가 아무래도 네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트럼프보다는 사실 일론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의 네네. 테마가 되겠죠. 우주항공, 스페이스X.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 관측 쪽이 관련주가 바로 이제 루미르라는 회사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사서 그냥 찐득하니 한번 가져갈 만은 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정책이 나오면 정책 발의에 대한 효과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기대감들이. 그런데 이 회사는 안타깝게도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바로 주가가 처음에 시초가보다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최저가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죠? 그 거래도 네. 지금 많지가 않아요. 밑에서 네. 보시면 초기보다 거래가 좀 많이 줄었죠. 네.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음. 만약에요.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와서 위로 13,500원. 이 네. 가격대 위로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 한 번 더 끌고 가서 대략적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괜찮은데 혹시나 13,500원 부근에 왔는데 이게 올라가다 밀려버리면 그때는 뭐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매도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또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뭐 재료로 보기에는 이미 만약에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였다면 벌써 신호가 많이 왔을 텐데 지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너무 길게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13,500원까지 한번 보시되 근데 네. 중간에 만약에 가격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하락하게 된다면 이거는 밑에 그 손절가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8,000원을 잡아야 돼요. 네. 혹시 루미르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걸 보유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확인하진 않았는데 혹시 보유예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20일 날 보유수가 좀 180몇만 나간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확 떨어졌어요. 그래요. 20일 날. 네. 그렇죠. 이 상장 초기 기업들은 이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걱정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그 날짜는 정해져 있고 물량들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네. 언젠가는 한 번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어쨌든 그 보유예수 물량들이라는 건 무조건 다 이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주가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에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최대한 길게 가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그 보유예수 기간 진입하기 전에라도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그냥 정리하는 게 어떨까? 네, 저도 지금 네. 그런 생각으로 좀 붙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예수가 지금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간이 손절가는 너무 짧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10,000원까지 지켜보세요.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10,000원하고 그다음에 매수가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Y 스틸텍이요.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400원에 30%요. 자, 3,400원에 8,400원. 8,400원에 지금 30%. 네, 지금 매수는 한 지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저번 주요. 지난주에 사셨군요. 네,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라서. 자, 근데 지금 약간 좀 뭔가 네. 고민이 걱정이 좀 되시죠? 9,000원을 두 번 찍었는데, 네. 아, 이거 팔았어야 했나. 또 저기, 네,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거 두 번을 찍었어요. 한번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네네. 오늘 9,300원도 찍었잖아요. 아, 오늘. 네. 아, 맞아요. 지난주에 샀다고 그랬죠? 네. 지난주도 9,060원 한번 찍고. 그런데 이게 지금 딱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9,500원짜리를 계속 네. 이제 올라가면서 막혔었단 말이죠. 그죠? 네. 이 자리가. 세 번째니까 통과하지 않을까. 통과하면 좋겠죠. 네. 저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9,500원을 한번 맞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네. 만약에 돌파 네네. 가능성이 없다면 아마 9,500원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9,000원 선에서 아마 올라갔다 밀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래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저점 자리하고 이번에 올라갔던 저점 자리하고 보면은 저점이 어떻게 되나요? 좀 올라가고 있죠. 네네. 매수가 조금씩 붙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지난번하고 차이점. 이거는 지금 좋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보다 조금은 이제 불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거래예요. 이때 올라갈 때 거래가 이제 들어왔던 것과 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 거래가 들어왔던 거. 지금 올라오면서 거래가 들어오는 거. 어때요? 거래가 작죠. 네. 네.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대감만 가지고 보다가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 중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이 수익은 좀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네. 종가가 이렇게 1.6% 떨어지고 최대한 저는 좀 지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8,400원 잡아놓고 왜냐하면 네.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는 네. 이 종목 손절가를 잡을 때는 8,000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8,000원을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익인데 만약에 8,000원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반등 안 나오고 밀려버리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8,400원을 좀 짧지만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9,000원 자리까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9,500원. 9,500원 네. 왔는데 그때 힘이 좀 없다. 반드시 거래가 또 들어와야 돼요. 이거 물량을 소화시키고 하려면. 근데 거기서 힘이 좀 없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9,500원에서 흔들리면 그냥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목표 그냥 9,500원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한 반 정도 갖고 가요? 만약에 9,500원 넘어가면서 이제 힘이 붙잖아요. 네. 그러면 10,000원 정도에서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00원 이상은 힘들어요. 자, 이거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한 100만 원을 잡아드릴까요? 기대가 15,500원 정도. 이게 예. 지금이요. 네. SI 스틸텍이 얼마가 올라갈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요거가 욕심을 갖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되면 손실로 팔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딱 수익이 네. 났을 때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그때 사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장 수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